네, 이제 여기까지는 이산 변수거든요. 이산 변수. 일단 이산이란 말과 연속이란 말을 좀 비교해 보자면, 이산은 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0, 1, 2, 3, 4, 5 이런 식으로 값이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상황. 주사위를 굴려 나오는 눈을 x라 하자. 그럼 x는 1, 2, 3, 4, 5, 6이잖아. 아까 봤던 문제처럼 주머니 안에 흰색 공 6개와 검은 공 3개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뽑고 색깔을 확인하고 넣는 작업을 180번 반복할 때 흰 공의 개수를 x라 하자. 그럼 그때 x 값 역시 0, 1, 2, 3에서 180까지 이렇게 숫자가 띄엄띄엄 있는 거 이해가요? 이런 게 다 이산이에요. 이산이라는 이 단어 뜻 자체가 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디스크리트. 네. 그와 반대로 연속이라는 개념은 이제 붙어 있는 거잖아. 단어에서 느껴지듯이.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키, 몸무게 이런 겁니다. 키와 몸무게 같은 것들. 키라는 게 170cm 다음이 171cm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측정하기로 하자. 소수점은 떼고 그냥 169.8을 그냥 169로 보는 거지. 뭐 아니면 반올림에서 170 이렇게 보이고 하던가, 이렇게 소수점을 떼고 보자 이러면 상관없는데, 일반적으로 키라고 하는 거는 연속적인 겁니다. 그럼 170 다음이 170.1인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0.1cm 단위인 거야? 그건 아니잖아, 키가. 사람의 키가 0.1cm 단위로 자라는 건 아니잖아. 무슨 말 이해가? 몸무게도 마찬가지고. 56kg 다음이 57kg가 아니잖아. 56과 57 사이에는 무한히 많은 숫자가 존재하잖아. 그치? 이런 게 연속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일단 이산과 연속이 느낌이 이해가? 두 번째, 내가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을 딱 특정해서 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키를 x, 뭐 단위 센티미터라고 할 때 그 사람의 키가 170일 확률은 기호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해 가나요? 그 값은 0입니다. 또 이해 갈까요? 너 키가 얼마니? 77. 177일 확률 0입니다. 이해 갈까요? 너 키가 정말 177이에요? 177점하고 뒤에 소수점이 0이 무한개가 나오나요 혹시? 177.0000000인가요? 혹시 키가? 아니잖아요. 네가 말하는 177은 아마 내 생각에는 176.9999부터 177.0001 정도 사이? 또 아닐 것 같은데? 이 정도 아닐 것 같은데, 그치? 대략적으로 177이라는 게 아니야, 이게? 현미경으로 재봤어? 전자현미경으로? 전자현미경 소수점 뒤로 뭐 100제짜리까지 구할 수 있다고 치면은 네가 정말 177.00000000이겠냐는 거야. 아니잖아. 그래서 연속 확률 분포의 핵심은요, 이런 건 다 0입니다. 기본적으로. P, X가 얼마일 확률이면 다 0이에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정확히 나올 수가 없죠. 이해가? 그래서 연속 확률 분포는요, 기본적으로 이런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저 사람의 키가 177일 확률은 제로지만 176부터 178까지일 확률, 이런 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 있을 테니까. 이해가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소수점 이 뒤로 무한자리까지 다 일치하는 경우는 없겠지만 어떤 범위를 주면 요 사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요 확률값은 있을 텐데 이게 좀 어려운 거야. 요거와 같은 값을 갖는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치자라는 건데, 일단 이 기호가 처음 보는 기호가 나와요. 인테그랄이라고 하는 기호고 수2에서 배우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은 이걸로 설명 못하고 그냥 이렇게 이해할게. 어떤 함수가 하나 있고 x는 a라는 지점부터 x는 b라는 지점까지 해가지고 요 넓이 값을 구하면 그 넓이가 이 확률이 되더라 라고 하는 어떤 함수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라는 겁니다. 여기 좀 어려워요. 요게 요 첫 번째 연속 확률 변수와 확률 밀도 함수라는 개념인데 이게 좀 어려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게. 다시 연속의 세계에서는 특정한 한 숫자를 콕 집어서 확률을 구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확률은 다 제로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세요? 몸무게가 몇 킬로입니까? 몰라요? 그치, 80 좀 나올 것 같아 느낌이. 네 몸무게가 80kg일 확률은 제로라고요. 왜냐면 80.0003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80.0003과 80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80의 확률은 제로예요, 무조건. 그래서 79.95 이상, 80.05 이하, 이러면 확률값이 가능하겠죠. 그런 사람 뭐 전 지구에 뭐 적어도 뭐 3,000명은 있겠죠. 그러면 뭐 60억 인구가 현재 80억 인구가 80억 분의 3,000원 내는 거 아니야, 확률적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디에서 어디 사이의 확률을 물어볼 겁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해가죠? 뭐 키던 몸무게던 그러할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은 그 확률 값과 같은 넓이를 갖는 함수가 있다고 치자라는 거야. 일단 이 함수를 구하는 건 힘들어. 참고로 이 함수 구하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이 상황을 주고선 이 함수를 만들어라 라는 문제가 있긴 해요. 사실은 그게 되게 어렵죠, 참고로. 그래서 그거는 지금 못 다뤄요. 그거는 아마 확률을 끝까지 배워도 아마 못할 겁니다. 그건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일단 건너뛰고 그런 함수가 일단 있다고 가정하자. 그래서 너는 지금도 할 게 뭐냐면은 뭐뭐할 확률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오면 요 넓이 찾으면 돼요, 지금부터. 이해가?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부터 함수는 줄 거야. 함수는 줄 테니 뭐뭐할 확률을 구하시오라는 문제를 보면은 아, 이거 요 함수로 넓이 찾기구나 라고 이해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확률과 넓이가 같도록 지금 하나 만들었어요. 지금 그쵸? 우리는 확률 값과 넓이 값이 같도록 만들었거든요. 지금 어떤 함수의 넓이가. 함수에서의 넓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런 그림을 뜻해요. 이런 그림. x축 위에 그래프가 있을 거고요. x축 위에 그래프가 있을 거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넓이 이런 식으로 툭툭 잘라서 넓이 구할 겁니다. 사이 넓이. 그러니 확률의 총합이 얼마죠? 1이죠. 그러니까 넓이의 총합도 1 나와야 돼요.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확률의 총합이 1인 것처럼 넓이의 총합도 2다. 1이다. 요것만 기억하면 일단 1단원의 첫 번째 내용은 쉽습니다. 이게 다예요. 이 단원의 내용이 전부 다. 거기에 뭐 노란색 파트 부분이 지금 방금 설명한 거거든. 나머지는 그냥 차차 읽어보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넘겨보시면 104쪽. 그런 문제예요, 이제 쉽게 말해서. 그걸 요거 방금 내가 설명한 거 이해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 연속 확률 변수 x에
확률 밀도 함수가 1차 함수인 AX입니다. 그리고 범위는 0부터 2 사이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이게 원점 지난 1차 함수인 건 이해가지? 그렇지? 그 1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거란 얘기야. 오케이? 근데 나는 정의역의 범위가 0부터 2까지니까 2까지만 이렇게 그릴 거야. 요 안에서만 정의되는 함수야. 그러면 요 삼각형 넓이가 1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가질 수 있는 x의 범위가 0과 2 사이의 모든 실수를 의미해요. 여기에서만 정의된다고요. 이게 끝과 끝이라고요. 근데 아까 확률 넓이의 총합이 1 나와야 한다면서요. 그쵸? 요런 모양을 상상해 본다면은 요 밑에 넓이가 1 나와야 한다. 그러면 이게 밑변이 2짜리인 직각삼각형이니까 높이가 얼마야 되는 거야? 1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넓이가 이게 1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2,1을 지나는 모양이죠. 보다시피 1차 함수가. y는 ax가 2,1을 지나가려면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a 값을 구하시오. 2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이게 뭔 기호죠? 확률을 구하라는 기호입니다. x의 범위가 0 이상 1 이하래요. 내가 얘기했죠. 확률을 우리는 넓이로 바꿔치기 한 거니까 이게 어떤 넓이 구하라는 의미 같아? x좌표가 0일 때부터 1일 때까지. x가 0부터 1, 여기 절반까지. 요 넓이가 얼마인지를 구하시오라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뜻이. 이해가요?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이 확률 질량 함수가 아닌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함수 하나 만들 건데, 확률 밀도 함수는 얘를 얘를 만족하는 함수로서 쉽게 말하자면 넓이가 곧 확률이 되도록 하는 함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확률을 구하시오를 넓이 구하시오 바꾸는 겁니다. 이 전체 넓이가 1이면은 요 넓이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겠어? 이건 뭐 전체 넓이의 4분의 1 아닐까? 아니면은 우리 함수 찾았잖아. 이거 y는 2분의 1x라고. 그치? 그럼 x가 1일 때는 y좌표가 이거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밑변은 1이고 높이가 2분의 1짜리 삼각형이니까 넓이 4분의 1 나오겠죠? 넓이가 4분의 1이니까 이 확률도 4분의 1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 갔어? 이게 1단원에 있는 확률 밀도 함수의 개념입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조금 이따 시간 줄 테니까 문제 쭉 풀어보라고. 그리고 질문도 하라고. 내가 봤을 때 안 할 것 같아, 질문을. 아니, 원래 내가 얘기하잖아. 이게 너희는 학문을 배우러 오는 거잖아. 학문에 힘쓰려고. 학문을 닦으려고. 그쵸? 학문이 무슨 뜻이었어, 내가? 학. 배우는 거고요. 문은요? 질문해야 돼요. 배우기만 하면은 의미가 없다니까요. 질문도 해야죠. 그러니까 본인이 풀면서 생각하면서 저건 왜 저러지? 라고 모르는 게 있을 때마다 질문해야죠. 근데 지금 뭐 이렇게 뭐 사정이 질문할 사정이 아니라서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에휴. 어쨌든 마무리까지 좀 최선을 다해봐. 자, 그래서 이 개념을 지금부터 응용해서 106페이지죠. 정규분포입니다. 드디어 정규분포로 나가는군요.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 2에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빼기 m 제곱. 거기 나오는 거 보여요? 거기 그런 함수 보여요? 보이죠? 외우는 거 아닙니다. 참고로 그냥 이런 함수가 있을 때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다음과 같다예요. 그냥 여기가 m 평균이고요.
평균에서 대칭인 종 모양의 그래프가 X축 위에 무한대로 가도 닿지 않는 일종의 점근선이죠. 모양으로 그려지는 함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안 외워도 돼요. 나는 이거 나도 원래 안 외웠거든요. 근데 수업하면서 여러 번 쓰다 보니까 외워진 거지. 이거 외우는 함수가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외워 사람이. 외우는 건 둘째치고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 건데, 그치?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그런 게 있다. 그럴 때 지금부터 얘를 정규분포라고 부를 겁니다. 그냥 쉽게 말하자면 종 모양의 이런 게 나오면 그냥 정규분포구나 생각하세요. 그냥 함수는 무시하시고. 이게 뭐냐면은 이런 그래프 많이 본 적 있지.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전국에 현재 수험생이 50만 명인가요? 45만 명? 많이 줄었잖아. 현역 고3이 40만 명인가 그렇고 재수생이 한 6, 7만 되지 요즘에. 그 수능 보는 친구들이 거의 한 50만쯤 되는 것 같은데 50만 명의 수험생이 수능을 치러. 그럼 점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점수를 다 모아놓고 이거를 쭉 점을 찍으면 그 점들이 대략적으로 이런 그래프 모양이 된다 이거예요. 그 상상되지 않아요? 보통 뭐 평균쯤에 애들 많이 있고 상위권으로 갈수록 숫자 점점 줄 거고 하위권으로 가도 숫자 점점 줄 거고, 그치? 뭔가 그런 식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런 분포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뭐 각종 TV에서도 많이 등장합니다. 정규분포라는 개념이. 이게 뭐 현재 그 요즘 유행하는 그 방송 중에 티처스라는 것도 있잖아. 티처스 알아요? 아 몰라? 아우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너가 이 학생이 얼마나 요즘 공부하는데 힘든지 막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 유명한 인간 강사들 나와가지고 막 코치해주고 이런 게 있는데 막 애들 막 가끔 IQ 검사 같은 것도 하거든. 얘가 혹시 뭐 지능이 딸려서 공부를 못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막 검사 같은 거 해요. 그럼 이제 뭐 누구는 뭐 상위 몇 프로 학생입니다 하고 보여줘요. 그래서 A라는 학생은 현재 IQ 검사 결과 여기에 해당합니다. 근데 B라는 학생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요 안에 들면은 우리도 이제 정상 범위로 보는 거고, 여기로 보면은 이제 얘는 상위권, 머리 똑똑한 학생들. 여기는 또 반대로 약간 좀 머리가 약간 조금 지능 지수가 좀 떨어진 학생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어. 이런 거 많이 본 적 있지 않아? 뭐 예를 들어서 뭐 비만도를 체크한다. 요 안에 들어가면은 뭐 몸무게가 평균보다 좀 더 나간다고 쳐도 어쨌든 정상 범주지만 요 이상 올라가면은 비만. 요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또 반대로 너무 마른 사람들이 되는 거지 뭐. 뭐 그런 식으로 이런 거 많이 본 적 있지 않아? 이런 거? 없어요? 안타깝네요. 이 그래프의 특징이 뭐냐? 아까 했듯이 평균을 중심으로 이렇게 완벽한 대칭을 이루는 곡선 종 모양의 그래프고요. X축보다는 닿지 않습니다. X축 위에만 존재하고요. 무한히 나갑니다. 참고로 무한히. 같은 이 보면 알겠지만 M이라는 값도 등장하고 이렇게 시그마라는 값도 등장해요. 이렇게 파이는 너도 알고 있는 그 무리수 파이가 맞고요. 요것도 무리수입니다. 안 배웠지만 어쨌든 그런 수가 있다고 치고 그냥 숫자들이고, 여기서의 변수는 이 M과 이 시그마. M 값이 바뀌면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해 가요? 응? 뭐 평균이 50짜리인 분포는 이렇고 평균이 80인 분포는 이렇고 이렇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표준 편차는 그대로인데 평균만 바뀌면 그래프가 이렇게 좌우로 평행이동하는 겁니다. 그 이해 가나요?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 수학은 평균이 50인데 영어는 평균이 80인 거야. 편차는 똑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계속 나오는 거고, 만약에 편차가 줄어들어. 너 편차가 줄어든다는 게 무슨 뜻이 이해가? 표준 편차가 줄어든다. 편차가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차이가 없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차이가 점점 줄어들었어. 그래서 모든 학생이 똑같은 점수를 받는 경우가 편차 0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없다 이거죠. 쉽게 말해서 차이가 없잖아. 여기 있는 10명이 다 100점 맞았어. 차이가 없네. 근데 어떤 사람은 100점, 어떤 사람은 90점, 어떤 사람은 80점 맞았어. 차이가 생기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편차가 생길수록 값이 올라가는 거고, 반대로 표준편차 값이 떨어질수록 값이 이렇게 한 곳에 모아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뭐냐면은 그래프가 요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요렇게 생기면은요, 이게 편차가 얘네들보다 작은 겁니다. 왜냐면 이 평균치에 몰려 있으니까, 현재 지금 몰려 있으니까. 느낌이 알겠어? 그 다음에 이 함수도 아까 언급했던 그 함수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확률 값을 대신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 전체 넓이를 구하시오 하면 얼마예요? 1인 거예요. 근데 아까 대칭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이 반쪽 넓이는 얼마인 거냐면은 0.5인 거죠. 이해 갔어 여기까지? 그런 성질을 갖는 함수인 거예요, 이게. 이걸 외울 필요 없이 이 함수의 특징을 외우시면 됩니다. 평균값이 바뀌면 좌우로 평행이동. 표준편차 값이 줄어들면 이렇게 산처럼 솟아요. 뭐 반대로 표준편차 값이 떨어지면요? 올라가면요? 그러니까 편차가 커지면요? 100점도 있고 빵점도 있고 이러면요, 이게 이렇게 쭉 이렇게 늘어져요. 이렇게 그래프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네, 일단 그 정도만 이해하면 돼. 자, 근데 지금부터 연습할 건 이거야. 이게 참 재밌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줄게. 어떤 학생의 수학 성적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하자. 정규 분포는 보다시피 평균과 분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평균과 분산 또는 표준편차, 보통 이것을 정규 분포를 n 하고요, m 시그마 제곱 이 두 개를 이렇게 씁니다. 평균과 분산. 아까 그 이항 분포는 b 쓰고 mp였던 거 기억나나요? 이항 분포. 그리고 정규 분포는 n 쓰고 m 이 시그마 제곱을 씁니다. 평균과 분산. 그럼 결국은 그냥 쉽게 수학 성적이 이 함수야 라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분포가 이 함수, 즉 애들 수학 성적을 조사했더니 수학 성적이 이렇게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평균이 m이니까 여기가 m이 되겠죠. 그리고 뒤에가 분산. 자, 근데 얘가 어떤 학생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30점 이상 40점 이하가 나올 확률을 찾고 싶어 라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다시 할게. 작년 수학 성적을 봤더니 우리나라 50만 수험생의 수학 성적은 정규 분포로서 평균이 50, 분산이 4의 제곱 16이죠. 을 따르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하자. 작년 수학 성적을 조사했더니 애들이 이렇더라. 전체 평균은 50점 나오고 분산은 16이 나오더라. 뭔 말인지 이해 갔어? 여기까지? 그러면은 대충 이런 그래프가 나왔다고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단 여기까지 이해 가잖아. 어렵지 않잖아. 그치? 근데 난 이게 궁금한 거야. 내가 이번에 예를 들어서 70점 이상 75점 이하인 애들이 전국에 몇 명이나 있는지 궁금한 거야. 이해가? 일단은 확률을 구해볼 거고, 이 확률을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전체 인원수를 곱하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 수가 나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해가? 예를 들어서 수험생이 50만 명이야. 응? 야, 그러면 점수가 50점 이상일 확률은 얼마일 것 같아? 그림이 저러니까 0.5.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가 50만 명 곱하면은 25만 명의 수험생은 50점 이상이라는 뜻 아닐까? 그치? 그런 식으로 몇 명이 여기에 있는지 궁금해 하면요, 일단 요 확률을 구해야겠죠. 요 확률은 무슨 뜻일까요? x70부터 x75까지의 넓이인 이 넓이를 찾고 싶은 거예요. 이해 가요? 적분을 배운 친구들은 눈치채겠지만 여기에다가 인테그럴을 하게 되는 거죠.
50부터 75 이런 식으로. 아니 70부터 75구나. 이렇게. 근데 적분 해본 친구들 알겠지만 이거 적분 못해요. 참고로. 적분이라고 하는 수투도 아니고 미적분도 아니고 대학 수학까지 올라가야 돼요. 참고로. 이거 구하려면. 대학 수학에서 구할 수 있나? 있겠지? 뭐 있겠지. 뭐 여러 이것저것 방법 쓰면 아마 될 거야. 그래서 아니 고등학생 그것도 이제 갓 2학년 된 아이들이 대학생도 힘들어하는 이 적분을 어떻게 할 거냐고. 그치? 근데 아까 있잖아. 원래는 이런 거를 하는 거지만 우리는 뭘로 바꿨다고요? 간단하게 넓이 구하기인데. 그치? 이 넓이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 굳이 이거 어떻게 푸는지를 배우는 게 아니라 요 그래프에서 넓이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이 넓이를 대신할 여러분은 표 보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요 단원의 핵심은 잘 들어봐. 지금부터 이 학생의 수학 점수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지금부터 이런 확률을 구해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50점일 확률을 구해봐 하면 무조건 제로입니다. 이거는 이해가요? 이것도 일종의 연속으로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연속처럼 보고 생각하는 거라서 원래 수학 점수는 연속이 아니거든요. 원래 그렇잖아. 100점 다음은 98점 다음은 97점 96점 이러잖아. 그치? 하지만 연속처럼 취급하고 풀 겁니다. 근사값으로. 안 그랬다간 힘들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안 그랬다가는 자료가 너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연속처럼 취급하고 풀 거예요. 우리는 일단. 그래서 이렇게는 안 물어볼 거고 항상 이렇게 물어봐요. 점수가 70점 확률 구하시오 이게 아니라 70점 이상 75점 이하의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볼 거고요. 결국은 이 넓이를 찾겠다는 건데 이 부분 넓이. 이거를 원래 이거 적분해야 되는데 그게 못하기 때문에 이걸 대신할 표 보는 법만 배울 거니까 너는 오늘 이 표 보는 법만 배우고 요 확률값만 구하면 오늘 너의 목표치는 달성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돼. 알겠지? 잘 들어. 되게 재밌고 되게 쉬워. 자, 하나 외울 게 있습니다. Z는 시그마분의 X 빼기 M. 이게 뭐냐면요. 수학 평균은 50점이고 난 요 넓이가 필요해. 영어 평균은 60점이고 나는 뭐 80에서 90점 이 넓이가 필요해. 국어 평균은 65인데 나는 70부터 80까지 넓이가 필요해.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되게 다양한 평균과 다양한 넓이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나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몸무게를 수했더니 몸무게가 평균이 60이 나왔는데 나는 70kg에서 80kg 이하일 확률이 얼마인지가 필요해 할 수도 있을 거고, 우리나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키를 재봤더니 키가 173인데 평균이 나는 180에서 185 사이일 확률이 필요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치? 이해 가니? 무슨 말인지? 아니 정규 분포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많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내가 딸기 농장을 하는데 딸기 한 개의 무게가 평균이 60g이고 표준 편차가 4g인데 나는 60g짜리 그 딸기 무게 중에 아주 잘 열린 딸기인 70g 이상의 확률이 필요해. 우리 농장에서 그걸 생산하면은 그런 딸기가 몇 개나 될까가 궁금해. 뭐 그럴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상황에 따라서는 다 다른 평균, 다 다른 표준 편차, 다 다른 확률값이잖아요. 그것을 원래는 예로 해야 한다고요.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표 보는 법을 만들 건데 그러면 평균이 50짜리인 표, 65짜리인 표, 60짜리인 표, 173짜리인 표를 다 만들어 놔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표는 한 종류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걸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라 부를 거예요. 그걸 또. 뭔 말인지 얘가 표준 정규 분포라 부를 거고, 이렇게 치환을 하는 거죠. 치환. 이렇게 치환하면요, 다시 한번 x가 정규 분포 m과 시그마 제곱을 따르잖아요. 이 x가. 근데 그 x를 이렇게 치환하면요, 지금부터 이 z라고 하는 변수는요, 정규 분포 0과 1제곱을 무조건 따릅니다. 이것도 원래 증명해야겠지만. 그래서 이 치환을 이용해서 이 넓이를 다른 넓이로 바꿔서 계산할 겁니다.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쵸? 이거는 그래서 예를 드는 게 제일 편하거든. 처음에는 힘들 거야. 이게 이론이 들어가면 길어지니까 차라리 예를 들어서, 오케이? 그쪽 문제를 내가 많이 풀어줄게. 자, 순서를 바꿔서 112쪽 볼게요. 내가 정규분포를 몇 년간 가르치면서 느꼈던 게 뭔 줄 알아? 이론을 백날 설명해봤자 애들 이해 못해. 차라리 실전 문제를 한 10개쯤 풀어주잖아? 그럼 다 이해해.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이거 실전 문제 풀고 나서 다시 돌아가면은 얘가 뭔 내용 하는지 다 이해가 될 거야. 그때부터는. 이거는 예를 드는 수밖에 없어. 그 필수예제 5번 봐볼게 한번. 자, 어느 회사의 입사 시험에서 전체 지원자는 5,000명이에요. 확실히 이해가 잘 되죠, 내용이. 그쵸? 아, 회사에 지원하는 사람이 5,000명이래. 요즘과 같은 불경기에는 더 많이 지원할 거예요. 근데 무슨 입사 시험을 본 거야. 저기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 SSAT 보는 거 알고 있어? 삼성전자 들어가려면 입사 시험 보는 거 알고 있어? 삼성전자뿐 아니라 아마 좀 우리나라 대기업들 다 입사 시험이라는 게 있고요. 걔네들은요, 아마 주말이겠지?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 날 학교를 빌려서 봐. 토익 시험 알아요? 토익 시험도 학교를 빌려서 봐요. 알고 있어요? 나도 몇 년 전까지 20년 전까지는 토익 시험 봤는데, 고등학교 등록하면은 이렇게 오거든. 이게 접수증이. 거기 보면은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모모 고등학교를 가라고 나와 있어요. 고등학교 가라고. 그럼 거기 고등학교 가서 시험 보는 거야. 주말에는 그렇게 고등학교들을 이용하지. 근데 삼성 같은 데서는 주말에 학교를 빌려서 시험도 봐요. 그래서 5,000명이 시험을 봤는데 이 응시자의 평균은, 점수죠, 점수. 점수의 평균은 345점, 표준 편차가 10점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럽니다. 자, 문제는 항상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변수, 지금은 점수가 변수인데요. 이게 변수예요. 이 변수가 평균은 얼마고 표준 편차가 얼마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이렇게 주겠다 이거죠, 문제에서. 그러면 이걸 보고 너는 x라는 변수는 정규 분포, 평균과 분산이야. 평균은 345, 표준 편차는 분산의 루트 씌운 겁니다. 표준 편차가 10이라는 얘기는 분산은 100이라는 얘기죠. 보통 이렇게 써요. 이해 가서 무슨 말인지 한글로 써줄까? n 쓰고 앞에다가는 평균 적고 뒤에다가는 표준 편차의 제곱, 즉 분산을 적어주는 거야.
Understand? 이렇게 평균과 분산을 적어준다고요. 시그마가 표준편차. 이건 최고. 이해 갔어? 그럼 너는 무슨 생각하는 거냐면은 그냥 점수가 이런 그래프를 그린다는 뜻이구나 라고 이해하면 될 거야. 그건 이해하기 쉽잖아. 평균이 345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참고로 만점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정규표 따로 있으니까 점수는 무한대도 있는 거고요. 마이너스 번대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이제 근사값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케이? 근데요. 1번. 시끄러. 점수가 350점 이상 375점 이하인 지원자가 전체의 몇 프로인지 구하시오래. 350에서 375. 자, 무엇이? 점수가 뭐라고? 350 이상 375 이하. 자, 우리는 항상 뭐뭐와 뭐뭐 사이에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항상 확률을 구하는 거고요. 확률은 곧 넓이이기 때문에 350이면은 요보다 오른쪽에 있겠네, 이렇게. 375는 이렇게 있을 거고. 이해가니 무슨 말인지? 문제가 얘를 구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라는 거구나 라는 거야, 뜻이. 그건 이해 갔어? 다시 한번. 정규표가 평균 345니까 이런 거고요.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350 이상 375 이하인 뭐 사람이 몇 프로인가를 찾을 건데 그냥 확률 찾기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이게 10%면은 0.1이면은 10%겠죠, 뭘. 그것도 이해가? 자,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평균이 달라지고 표준표가 달라지면은 그때 표가 따로 필요하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치환할 거예요. 다시. 지금 이 상황은 변수가 x이기 때문에 가로축이 x축인 겁니다. 나는 지금부터 이 상황을 가로축이 z축, 즉 이 변수로 지금 그래프를 다시 그릴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정규표지만 조금 다른 모양으로 다시 그릴 겁니다. x 값에서는요, 일단 평균을 빼요. x 값에서 평균이 얼마죠? 345죠? 를 빼고요. 나누기 표준편차 10이죠? 으로 나눈 값을 지금부터 z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요 세 눈금이 각각 이 그래프에 어떤 눈금에 해당할까? 자, 참고로 z는 평균이 0이라고 했어. 얘는 여기가 0짜리인 거야, 이제. 이렇게. 잘 봐봐. 345를 대입하면 여기 z가 얼마 나와? x가 345예요. x 345 대입하면은 z 얼마 나오죠? 0 나오죠? 그러니까 요 가운데에 있는 345는요, 여기에서 0이 되는 거예요. 이 숫자가 이렇게 치환해서 이렇게 된다고. 이해 갔어? 무슨 말인지? 그럼 x에다 350 대입하면은 z 얼마 나와? 2분의 1? 이라고 하지 말고 소수로 할게요. 0.5라고. 그 다음에 375. x에 375 대입하면요? 얼마 나오죠? 뭐라고? 왜 0.3이야? 3 아니야? 375를 대입하면은 분자가 30 아니야? 그럼 3 아니야? 정신 차려. 그래서 원래 내가 필요한 건 이쪽 넓이거든? 근데 나는 이쪽 넓이로 구하겠다 이거야.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렇게 치환하잖아요? 이 넓이랑 이 넓이랑 같거든요. 그래서 이 넓이를 다시 구하겠다는 거고, 얘를 이제 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원래 표는 이 교재 맨 마지막에 있어요. 이렇게 보여요? 표준 정규분포표라고 해서 표준화 작업이라고 하는 이 치환 작업을 거치면 항상 평균은 0, 분산이 1짜리인 정규분포가 되는 거고, 그 값에 따라서 그 넓이가 얼마인지를
표로 정리해 놓은 거거든. 이것의 일부를 너 그 교재에 적어 놓은 거지. 이렇게 Z P 0부터 소문자 Z까지 0.5일 때는 0.1915 2.0일 때는 0.4772 3.0일 때는 0.4987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표로. 그 중에 일부를. 이게 무슨 뜻인가 보면은 Z 이거 봐 잘 봐. 대문자 Z 얘를 의미해요. 가 0부터 소문자 사이입니다. 0부터 어디 사이. 그러니까 요건 무슨 뜻일까? 0.5가 0.1915예요. 뜻은요. 0부터 0.15 사이. 요 넓이가 0.1915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다음 세 번째는 얘는 무슨 뜻일까? 3.0일 때는 0.4987. 그러니까 Z가 소문자 Z가 3.0이니까 여기다 3.0 대입하는 거거든. 그럼 0부터 3.0까지의 범위. 0부터 3.0이거든. 이만큼의 넓이는 요거 0.4987을 의미해요. 내가 필요한 건 깜장의 넓이입니다. 깜장의 넓이. 얘랑 같습니다. 참고로. 그 이 깜장 넓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빨간 넓이에서 주황 넓이 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0.4987에서 0.1915를 뺀가? 그러면 2703이네. 그치? 0.307가 나올 거고 그게 바로 요 넓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퍼센트로 바꾼 게 30.72%가 되겠죠. 이게 뭐냐고? 네,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이 시험을 본 수험생의 점수가 350 이상 375에 해당하는 그 응시생의 수는 전체의 30%입니다. 그걸 구한 겁니다, 이게. 자, 요 치환식이 뭔지 조금 이해가 갈랑말랑하죠, 그쵸? 우리는 이 넓이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할게요.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확률값과 같은 넓이를 갖는 함수를 하나 정한 겁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넓이는 확률. 내가 필요한 건 요 사이에 확률이 필요해요. 요 사이에 넓이가 필요해요. 근데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마다 표를 만들 수 없으니까 표는 한 개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치환할 수 있는 공식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치환할 수 있는 공식. 그래서 이 공식대로 치환하면은 이 수치들이 이렇게 옮겨져요, 각각. 그래서 요 넓이가 필요해. 이 넓이가 필요를 바꾼 거고 요 넓이는 보다시피 요 표를 통해서 0부터 얼마까지의 넓이 0부터 얼마까지의 넓이 0부터 얼마까지의 넓이가 표에 나와 있는 겁니다. 0부터 얘까지 넓이 0부터 얘까지 넓이 이런 걸 이용해서 이 중간 넓이를 구해내는 이런 작업을 하겠다 이거야. 몇 프로 좀 이해 갔니? 이해 갔니? 이 문제 걱정하지 마. 오늘 이 문제만 몇 문제 더 풀 거니까. 얼마나 이해한 것 같아? 한 반쯤 이해한 것 같아? 계속 해볼게요. 그래서 이 치환식이 뭔지 알 것 같아 가 할 때까지 계속 하는 걸 오늘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거 하면은 오늘 수업 끝입니다. 이것만 하면 할 줄 알면 오늘 수업 끝이에요. 바로 밑에 있는 문제 5-1번. 어느 업체에서 생산하는 파이프의 지름의 길이는 평균이 150mm, 평균 150mm.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2mm 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 그럼 뭔 얘기냐? 나는 지금부터 이 지름의 길이를 x라고 하겠어. 그럼 x는 정규 분포 평균 150과 분산 표준 편차를 제곱한 거죠. 일단 이렇게 쓰겠다는 겁니다. 일단.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생긴 정규분포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일단. 그러니까 이해 가겠어? 파이프의 지름이 길이가 147mm 이상 155mm 이하면 출고 합격을 받는데요. 우리 회사에서 맞는 거 이 정도면 정상 수치지 뭘 하고선 합격이 되려면 이 지름의 길이 x가 147 이상 155 이하가 나와야 한다 이거지. 그러면은 나는 지금부터 이걸 구하겠다 이거야. 합격이 될 확률. 이해 갔어? 그러면 이게 이 그림에서는 무엇을 의미하죠? 147이면 150보다 작으니까 왼쪽, 155면은 150보다 큰 거니까 오른쪽. 나는 요 넓이가 얼마인지를 찾겠다는 거예요. 까지도 이해 갔습니까? 자, 이 상황을 뭐 하겠다고 지금? 치환을 통해서 Z축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걸 X축에서 있었던 일들, 처음에 나온 상황이 변수가 X라면 Z축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럼 얘는요, 평균은 0짜리인 거예요. 이 치환에 의하면. 자, Z를 어떻게 치환할 거냐? X에서 평균인 150을 빼고요, 표준 편차인 2로 나눈 값을 Z라고 치환하는 겁니다. 그럼 이 세 개의 눈금이 각각 얼마에 이렇게 매칭이 될까? 147 대입해 보세요. X에다가 뭐 나와요? Z? 마이너스 2분의 3. 소수로 말하라니까. 마이너스 1.5. 150 대입하면 150이 아니고 155잖아 이거. 150 대입하면 0 나오고요. 그렇죠? 155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2.5. 그래서 이 넓이가 이 넓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 표에는 항상 이런 식이라는 거죠. Z축이 있을 때 0부터 이 소문자 Z까지 넓이, 요거만 표에 있어요. 표에는. 근데 거기 표를 좀 참고해 보면 알겠지만, 그럼 0부터 2.5까지인 이 넓이는 얼마인 거야? 읽어봐. 0.4938. 이건 표에 있는데, 그럼 이 왼쪽은 표에 없잖아. 표에는 없죠. 하지만 아까 배웠죠. 대칭입니다. 좌우. 그럼 이 왼쪽 넓이는 뭐랑 똑같겠어요? 당연히 0부터 1.5까지 넓이랑 같은 거지. 그게 얼마인데? 0.4332. 그럼 되지 않았을까? 얘랑 합치는 거 찾고 싶은 거잖아 지금.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덧셈하면 되는 거죠. 두 개를. 그럼 0, 7, 2, 9죠. 0.9279. 즉 92.7%가 우리 회사에서 만든 거 합격품으로 나가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은 7.3%는 불합격인 거죠. 너무 작거나 너무 크거나 해서. 이해 갔어? 출고 합격을 받을 확률을 구하시면 답은 뭐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아니면 0.9270 이렇게 적어도 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야,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거 불량품이 몇 프로네? 그러면 불량품을 2% 이하가 나올 때까지 조금 더 공정을 좀 빡빡하게 해야겠다. 이렇게 정할 수도 있겠지, 이런 것들을. 꽤 쓸모있는 단어 같지 않아, 이거? 단어니? 이게 그래서 의외로 재밌는 거거든, 이게. 자, 두 번째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아마 아까보다는 조금 더 이해가 조금 더 잘 됐을 것 같고, 조금 더 연습하면은 이제 확실히 정상 수준으로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 더 해볼까요? 5-2번. 조금씩 속도 높여볼까 이제? 어느 지역 학생 10,000명. 학생이 10,000명 있다고? 학생이 10,000명 있는 정도의 동네면은
얼마나 큰 단위지? 키가 평균이 165. 자, 지금 키를 재고 있어요, 지금. 그쵸? 키의 평균이 165니까 이렇게 쓸게요. 키는 정규분포 165cm, 그리고 표준편차가 4cm죠? 4제곱. 키는 정규분포 얘를 따른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바로 뭐 하자고요? 이렇게 정규분포 곡선에 165 x, 이 변수를 x라고 하면은 x축, 이런 그래프란 얘기고. 1번 키가 159cm 이상 163cm 이하인 학생이 몇 명인지 궁금해? 나는 일단 확률이 궁금해. 인 거야. 항상 확률이 궁금해. 그럼 이게 뭘 구하는 거냐면 159니까 얘보다 왼쪽, 163이면 또 얘보다 왼쪽이네. 그치? 이렇게 요 넓이가 찾고 싶은 거지. 약간 평균보다 약간 왜소한 애들. 오케이? 자, 그럼 이 상황을 표준화 작업을 통해서 Z축으로 옮긴다면 숫자 얼마에 대응하겠냐 이거예요. 그 치환 공식이 뭐라고요? X에서 평균인 165를 빼고요. 이거 평균 165 빼고 표준편차 4로 나눈 값입니다. 이렇게 지금부터 치환하는 거예요. Z를. 그러면 159는 얼마에 해당하죠? 159?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5? 맞아, 틀려 이씨. 163은요? 마이너스 0.5. 이해 갔어? 요 넓이를 찾는 거랑 같다 이거지, 저 넓이는. 근데 이 넓이는 어떻게 찾을까? 표를 보고 찾을 때 표는 어떻게 있다고 짰는데 좀 전에 0부터 오른쪽만 있어요. 그러면 여기 부분 넓이는 0부터 0.5 아닌가요? 그쵸? 0부터 0.5 넓이가 얼만데? 0.1915. 그 다음에 0부터 1.5까지 넓이, 대칭이니까. 그치? 0부터 1.5까지 넓이는 얼마죠? 0.4332. 이 두 개의 숫자를 이제 뭐 하면 될까? 빼면 되겠죠? 그쵸? 이 사이 넓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0.1915를 빼면 아우 짜증나. 7, 1, 4, 2네. 그치? 0.2417. 그치? 그래서 0.2417을 전체의 몇 프로인지 구하시오 갔으니까 이걸 퍼센트로 쓰면 되는 거죠. 뭐라고? 24.17% 이런 식으로. 이 도시의 24.17% 학생들은 조금 왜소해. 이런 식으로. 오케이? 두 번째, 키가 169 이하인 학생은 몇 명인지 구하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을 확률을 바꿔치기 해서 키가 169 이하일 확률을 먼저 구해봅시다. 그러면 똑같은 정규분포예요. 눈구만 달라지는 거죠. 다시 이거 지우고 다시 할게요. 원래는 키가 X축, 이게 평균이 165인데 169 이하니까 오른쪽 169가 있고 이하니까 이 왼쪽 전체를 이렇게 지칭하는 겁니다. 이해 갔나요? 이거와 똑같은 표준화된 그래프 Z축에서는요. 이 치환식을 통해서 본다면 169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1이라는 눈금을 찾아서 이 왼쪽에 이렇게 색칠하는 겁니다. 그게 쟤랑 똑같은 넓이입니다. 자, 0부터 1까지는 표에 있죠? 그게 0.3413, 그치? 이쪽은요? 이쪽은 전체 그래프의 절반 아닌가요? 그럼 넓이 얼마일 것 같아? 0.5죠 이거. 두 개 합치면은 0.834 8414 일 거고, 이것을 몇 명인지 구하시오라고 했단 말이야. 확률적으로는 이만큼이지. 이게 확률적으로 0.8413이고 아까 이 도시의 학생은 10,0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10,000명 중에 이만큼 확률이면 뭐겠어? 사람 수로 본다면 저거 두개 곱하면 되는 거죠. 곱해서 얼마? 8,413명.
우리 도시에 우리 도시의 학생들 중 키가 169 이하인 학생은 8,400명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키가 169보다 크면은 상위 1,600등 안에 든다 이거지.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되게 재밌지 않니 이런 거? 그러니까 너가 지금까지 점수가 나오거나 뭐 키가 있거나 몸무게가 있을 때 내가 얼만큼 있는 거지? 내가 상위 몇 프로인 건지? 이게 되게 궁금하잖아 이런 게. 내가 이 정도 점수면 이게 몇 등급인 거지? 왜냐면 등급도 알고 보면은 1등급이 뭐야? 1등급이라는 게 상위부터 이렇게 0.04, 즉 4% 안에 들어야 1등급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내가 현재 몇 점이면 상위 몇 프로에 들 수 있는 거지? 를 알 수 있는 거지 이제. 평균과 표준 편차와 정규분포야 라고 하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은 나 이번에 몇 점인데? 아 그래? 그러면 너는 몇 등급일 것 같아? 이게 된다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많이 이런 걸 쓰죠. 그러니까 그 모의고사 같은 거 보고 나면은 그 대형 학원 같은 데 보면은 샘플이 많잖아. 왜냐면 우리 학원에서 이번에 모의고사 본 학생이 5만 명인데 뭘. 전국 학생들을 다 조사 못하더라도 우리 학원에 재원하고 있는 학생들만 따져도 그게 몇천 명인데 걔네들한테 샘플만 다 모아도 1등급 컷은 이 정도, 2등급 컷은 이 정도 예상이 가능한 거죠 이제. 물론 그게 정확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예상치는 가능하다 이거야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지금 배우는 거야 어떻게 보면. 아 애들 점수는 아마 정규분포 이럴 거니까 일단 싹 모았을 때 편차가 얼마큼 나오는 거 보고 그러면은 평균이 이 정도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1등급 컷은 몇 점 정도. 그게 이제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이제 뭐 한 2, 3점 차이는 날 수 있겠지만 실제 점수랑은. 그래서 어쨌든 예측도 가능한 거죠 이렇게. 세 문제를 연속으로 쭈르륵 풀어봤는데 어떻습니까? 대충 느낌이 오죠. 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구나 느낌이 들지. 그래서 이 연습을 열심히 하면 될 것 같고요.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